굉장히 감사한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이정숙 회장이 미비하게 준비했다 그러는데 절대 미비하게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건 겸손해서 하는 말이고요.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법인으로 인가를 냈고요. 2017년부터 법인으로 인가냈고, 인가내기 전에 약 7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의구조단 이름이 아닌 함께하는 사람과 이름으로 지원을 했던 일들을 다 하면 14년 정도가 지원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해외 한인들이 어려움 있는 분들의 이 내용만큼은 어떤 다른 기관이 없습니다. 저희들밖에 이 NGO가 없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하려고 애를 썼고, 또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짧게 저희들이 나눠드린 긴급 그 뒤에 캄보디아 청년 취업교 있는 뒤편에 몇 장 넘기면은 있습니다. 긴급 비자에게 매우 배포용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걸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납치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한 모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이제는 이를 더 이상 관찰할 수 없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2024년도에는 220건, 25년도에 330건을 넘고 있다고 각 언론사에서 보도를 앞다투하니 이는 전 세계에 발표되지 않는 권력들의 수를 생각하면 고통당하는 한의의 숫자는 통계를 가늠할 수 없는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통해서 공감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인 사건 발생 시에 구조 119 대응팀이 적극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지 경찰과 긴밀한 협력이 국제적으로 협력이 안 되면 MOU라도 해서 강화되고, 셋째는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이 예비비로 국가에서 미리 준비를 좀 되어주거나 지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실제적인 한인 구조의 매뉴얼화가 굉장히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해놓은 것도 있지만은 여러 또 이 분야의 전문을 또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현지에서 함께 있는 분들과 저희와 함께 만들어가고 구성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섯 번째로 해외 한의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는 정말 투표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고, 또 그전에는 당신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까? 하고 30년 전에 물어보면 한국에서 왔다 소리를 못하고 일본에서 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의사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국격도 올라가고 또 K-팝 또 캐던 뭐 이런 문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한국을 모른다 그러면은 오히려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우선 그 세 가지만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것만 말씀드리고 질의응답에 대한 걸 바꾸려 합니다. 첫째는 해외에 나가면 해외에 나가는 분을 우리는 동포라고 하고 또 한인이라고 하고 또 교민이라고 합니다. 용어도 좀 정리가 덜 돼 있죠.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인도 비행기를 뜨거나 배가 떠나면 떠남과 동시에 한인이 되어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한국인이라고 하지만 그 개념을 어디다가 두냐면, 첫째, 안전 문제가 어느 누구도 담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누구도 재정 문제를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문제에서 의료 문제도 어떤 누구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 의료 문제, 재정 문제를 정말 긴급하게 대사관에서
여건을 어떻게 제시하면은 돈을 빌려줄 수 있다든가 이러한 일정한 금액, 그러니까 빌려준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까지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주고받는 것으로 인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질문하고 또 같이 현장에서 수고하는 대장님과 팀장님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잠시만요. 동아일보 서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캄보디아 취업사기과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네네. 아까 발표에서 올해 구조자 45명 중에 이제 9명을 캄보디아에서 구조하셨다고 했는데 이 중에 캄보디아 청년 취업사기 관련된 사례는 몇 건인지 궁금하고요. 취업사기. 이분들 성별과 나이대도 좀 궁금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말씀 그 7명 중에 아마 기자분들이 좀 알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직접 그 한 분을 참서부터 한국에 오기까지 제가 직접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제가 그 대화를 했고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하고는 직접 대화를 안 했지만은 그 가족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쉬는 날 전화가 와서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와서 막 울면서 여자분이 막 울면서 좀 도와달라고 구조 다니잖냐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 제가 여쭤봤더니 자기 오빠가 지금 취업 사기로 인해서 자기 생각에는 취업 사기로 인해서 캄보디아에서 지금 도망을 쳐서 나왔는데 호텔까지는 왔대요. 호텔까지는 왔는데 더 이상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위험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빨리 비행기표를 사서 한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비행기표라도 그때가 한 아침이었으니까 오늘 비행기표를 사서 저녁에 출발을 빨리 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한인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소통을 시켜줄 테니까 한인 회장님 보고 도와달라고 그럴 테니까는 그렇게 해라 했더니 한인 회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인 회장님도 한 400건 정도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은 타깃이 돼버려가지고 한인 회장이나 한인에서 타깃이 돼서 너무 위험하다고 회장님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왜 회장님이 이거를 하려고 그러느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인 구조단만 생각을 하고 한인 구조단은 뭐든지 해야 되고 모셔와야 되고 살려야 되고 막 미국에서 건져내야 되고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제가 했던 것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회장님 너무 미안해요. 내가 한인 구조단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는 끊었어요. 끊으니까 이제 이 회장님은 급한 거는 아는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안했던가 봐요. 저한테 미안했어서 그랬는지 그러면 내가 다른 데를 다 알아보고 이분을 구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다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정 안 되면 또 연락드릴게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다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 한 분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마침 그날 저녁에 비행기를 7시 비행기를 타고 밤 11시 몇 분에 도착을 하는 그 선교팀들이 있대요. 그러면은 그 선교팀들이 들어오면은 그분을 선교팀들이 들어올 때에 그 갇혀 있는 그 청년의 부모들이 같이 뭐 급하게라도 비행기표를 끊어서 들어와서
얘를 구출을 하자 이제 이렇게 작전을 짰어요. 그렇게 작전을 짰는데 실질적으로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는 여권이 없는 거예요. 여권이 한 번도 외국을 나간 적이 없어서 여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이 일요일 날이기 때문에 긴급 여권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만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러면 이건 또 안 되겠다. 가족들도 못 들어오겠다. 그래서 다시 내가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도 미안합니다. 그러고는 그 회장님이 여기 팔방으로 막 찾아봤나 봐요. 그랬더니 마침 한인의 부회장님인지가 그날 저녁에 출국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출국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출국하시는 분 보고 호텔에 가서 그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가서 모시고 와서 같이 출국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침 그렇게 해서 출국을 해서 위험해서 뭐 공항에도 좀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그래서 이제 그 출국을 하셔가지고 한국에 도착을 하셨어요. 한국에 도착을 해서 가족들이 부산이 고향인데 부산에서 엄마도 오고 뭐 동생들도 오고 이렇게 와가지고는 모시고 내려간 다음에 그 저한테 먼저 전화했던 여자 동생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뭘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가 전화를 해서 제가 인터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하니까는 처음에 안 받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하니까 동생이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회장님 너무 감사했다고 생명을 하나 살렸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좀 해줘라. 어떻게 오빠한테 들은 이야기를 좀 해줘라.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거기를 갔으며 어떻게 고향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당했으며 어떻게 탈출해서 나왔으며 이거를 나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 오빠가 상태가 너무 공황 상태라 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봐도 답도 안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실패를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그게 아마 로그 파일은 저한테 어디 찾아보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번호도 싹 바꿔버리고 위험하니까 가족들이 전화번호를 다 바뀌어요. 다 바꿨어요. 다른 데서 구조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들어왔다면 전화번호부터 싹 바꿔요. 가족들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통을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사님은. 네, 굉장히 사람 한 번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납치해서 풀려났다. 풀려났으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들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한번 걸려갔다가 오는 순간은 그 내용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 내용들이 저는 직접 제가 납치를 안 당해봐서 모르지만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로는 그냥 오자마자 바로 여권을 뺐기 때문에 뺏긴 여권 되면 그냥 목줄에 매여 딸려가는 거죠. 그래 가서는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얼마 전에 호텔을 갔는데 호텔이 날마다 가던 호텔이 갑자기 철창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철창문이 되어 있고 완전히 정말 우스스한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뭐 여기서 자지 그랬더니 그게 택시 다 몰고 가던 여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한 데가 바로 그런 곳이 포놈펜 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포놈펜 안에서 한번 일체 소탕을 하고 나니까 장소를 옮겼고 옮긴 장소에서 또 소탕을 하니까 또 옮긴 장소가 지금 우리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끌려가면요 저희들도 그 호텔을 갔다가 나오는데도 막 뒤에서 누가 잡아 당기는 것처럼 숨질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굉장한 오랜 시간 심지어 어떤 마음 약한 사람은 심약한 사람은 평생까지도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월기청 TV 장진입니다. 최근 그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우리 권태일 이사장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내용 있잖아요. 거기 내용을 이제 보면은 이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납치가 되었는데 현 정부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구출하지 않고
소위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 어.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책임 있는 자리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 내가 되물어 볼게. 그런 사람이 내 혼자인데 갑자기 10명이 납치됐다. 그럼 그 중에서 어느 누구에게 쫓아가서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응.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가 영사관이나 대사관이나 한인회나 아까도 한인 회장이 그랬지만 갑자기 폭정해서 불가항력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럼 이 상황을 이제 제가 며칠 그저께 본 것 같은데 박찬대 의원이 긴급 이렇게 현안으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불가항력 상황이 첫째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외교부가 다 외교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외교부의 담당 누굽니까? 영사분들, 경찰 영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는 더욱더 가져야 될 이번 사건만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 한 며칠만 지나면 또 이제 사건을 들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좀 제도적으로 이제 나라 국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많이 협력을 하고 또 나라에서 지원도 하고 관계를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각 기관별로는 많은 부분에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기적인 관계가 안 돼요. 그 관계를 할 수 있는 정부 대응팀도 만들어지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관계를 형성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저 SBS 김진희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사례 중에 부산 사례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분 성별이나 나이, 그리고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가신 시점, 캄보디아에서 구출된 시점, 기본적인 사실관계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면은 이분은 이제 본인이 왜 캄보디아에 가게 됐는지 이런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구조하신 분들 중에 캄보디아에서 구조하신 분들 중에 본인이 캄보디아로 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분이 있으면 그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호정 팀장님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아까 여성 기자분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구조되신 분들 저희가 올해로만 말씀드린다면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 4명이 구조된 숫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된 숫자는 한국까지 도착한 분들에 한한 것이 저희가 구조가 성공했다는 것으로 저희가 감안해서 구조 성공 사례를 저희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전에 한 달에 약 30건의 구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렵진 않지만 비행기표나 얻어볼까 해서 저희에게 구조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캄보디아 청년 취업 사기인 경우에 아주 순수한 이유로 가시는 경우도 이제 정말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기회를 찾고자 해외로 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약간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좀 연루돼서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저에게 구조 요청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에게 그 구조 요청하시는 의도 역시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항공권 먹고자 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지 않고요. 정말 한인회 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명구 한인 회장님께서 저에게 구조 요청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 요청은 항공권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명구 한인 회장님께서 캄보디아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많이 해주시는데
거기서 이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가족이 연락해서 항공편을 구하고 여기저기서 지원 요청해가지고 경제적인 항공권 지원이라든가 현재 체류 비용이 다 이렇게 해결이 된 경우에는 캄보디아 현재 해결이 된 경우에는 다행히 지금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인 경우에 저희 구조 요청을 해오시면 저희가 그분들의 사례를 저희가 구조청소를 작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를 드리고 이분이 정말 구조 대상자로 적합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항공권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린 사례에서 구조대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까지 2025년 총 4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캄보디아 구조 건수가 원래 9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중에 청년 해외 취업 사기는 4명. 4건이고 나머지 5건은 다양한 이유로 아프시거나 경제적인 고립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지원해서 구조해서 그분들은 강한 트레이닝 센터에서 지금 머물다가 이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이후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들어가게 됐는지의 정확한 이유를 아시는 사례가 있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은 정말 지방 전라도 쪽 지방에서 그냥 배를 타시는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더 좀 고객의 알바 자리를 좀 원해서 그걸 좀 순수한 목적으로 좀 가신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브로커에 의해서 비행기를 타고 호텔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호텔 공항에 도착해서 친구에게 말해서 내가 이러저러해서 여기 캄보디아에 왔다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너 지금 어떤 상황인데 거기에 가 있느냐 굉장히 위험하니까 빨리 도망쳐 쳐서 나와라. 친구가 이야기해줘서 깜짝 놀라서 그분이 감시소라는 틈을 타서 호텔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도망을 나온 이후에 저에게 구조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명국 한인 회장님을 신변 연결시켜드려서 신변 보호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분이 또 이제 비행기 지원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항공권 지원을 해서 저희가 구조해서 오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까 호텔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범죄단체에 감금되셨던 건 아니고 그 직전 단계에서 구조가 되신 건가요? 네, 제가 구조 2023년 후반기 이후부터 저희가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제 간간히 들어왔고요. 저에게 본격적으로 구조 요청 사례가 들어온 것은 2024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소개를 해드렸듯이 2024년부터 구조를 저희가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건수들 중에서 죄송하지만 지금 아까 질문이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는 게 피해자들을 범죄단체가 묶어가지고 네, 감금한다고 맞습니다.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범죄단체로 끌려가시기 전에 구조가 되신 거예요? 네, 그분은 끌려가시기 전에 구조가 되신 거고요. 많은 분들이 거기 호텔에서 잠시 머무시다가 범죄단체로 끌려가시고요. 끌려가신 이후에 적극적으로 그 일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협박이라든가 감금이라든가 폭행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거기서 좀 일을 하시다가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판단에 저에게 틈틈이 일을 하시는 틈틈이 구조 요청 해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분은 저희 구조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그럼 틈이 있느냐, 도망갈 틈이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고 틈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좌표를 찍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 보내달라고 했고 그 내용을 저희 한인회에 제공했고 한인회에 그 촛불 찍은 곳으로 좀 신변 보호를 할 수 있냐고 요청했고 한인회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구조자와 한인회를 카톡 연결을 시켜드렸고 그 이후에 서로 소통을 통해서 구출할 수 있는 적합한 시점을 만나서 약속을 잡아서 나와서 바로 그 건물 앞에서 구조자를 구출해서 그 신변 보호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드리자면 24년에 그러면 3명을 해외 취업 사기 관련해서 캄보디아에
작년에는 4명이었고 총 7명, 2년간 총 7명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공권을 지원해서 구조 지원한 경우가 그 정도의 경우입니다. 왜 저희가 이렇게 소수의 구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냐고 하면 저희는 해외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제외한을 돕는 NGO 기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러니까 젊은 청년 취업사기 당하는 그런 청년들이 구조 우선 대상자는 아닙니다. 저희 구조 우선 대상자는 노약자라든지 환자분들이 저희 구조 우선 대상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선 구조를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청년 취업사기가 너무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걸 저희도 상황 파악을 하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첨언한다면 저희들은 긴급 구조라는 표현을 쓰고 또 긴급만이 날마다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대상자는 언제나 그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고 단지 이제 저희들도 굉장히 무한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후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참여를 요청합니다만 이제 그 비행기표 예를 들어서 비행기표가 5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70만 원이다, 심지어 100만 원 넘은 것도 있죠. 이런 경우에서 또 그분들이 그냥 과테말라다 그러면 과테말라에서 그냥 온다 이렇게 단순히 이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테말라에도 그 지방에 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시간 또 인력, 경비 또 다시 와서 그곳에서 체류하는 체류비 또 식사비 또 그분들을 돌봐줘야 하는 사람의 모든 환경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언뜻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과테말라에 한국인이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서 그 과테말라 분하고 같이 살게 돼 있는데 수년 동안 살면서 이제 그 부인을 감금하다시피 감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금한 상황에 굉장히 정말 린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거의 정신병자 수준에 되었고 너무 굶겨나서 말도 못하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립한 월드쇼라는 기관에서 한 1억을 그쪽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폭발한 그곳에 이제 저희들이 소방서가 있는데 마침 그분이 갇혀 있는 쪽에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라 가지고 그곳에 이제 협조를 구하게 됐고 그 협조 구한 용사 얘기해 보시죠. 제가 이제 과테말라에서 좀 오래 살다 왔어요. 선교사로 오래 살다가 와서 그쪽에서 오시는데 그분은 현지인 남자분한테 결혼식을 안 하고 그냥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부탁을 너무 많이 당하셨고 그때 제가 마침 과테말라에 들어가 있었어요. 일을 하다 여기 잠깐 들어갔던 상황인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 과테말라 영사님이 제가 그 전에 거기에서 사역을 할 때 같이 있었던 영사님이 다시 그쪽으로 와 계셨고 그 영사님이 굉장히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고 그래서 그 영사님하고 저하고 소통을 계속 하면서 이분을 어떻게 구출을 할까 하고 감금을 해놨어요. 감금을 해놓고 남자분은 일을 나가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과테말라 경찰에다가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어요. 용사님이 공문을 보내서 그 공문을 가지고 경찰들을 대동을 해서 용사님이 가서 문을 부수고 그 여자분을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보니까 거기에 마땅한 병원 시설이 없는 거예요. 거기 아주 시골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분을 과테말라 시티로 병원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이 경비를 누가 내느냐?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도 평생을 이렇게 사셨지만 저도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비로 되더라도 빨리 모시고 와라.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비를 내가지고는 119를 불러서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119에서는 미리 현찰을 달라는 거예요. 미리 현찰을 달라 그러니까 이건 이상하다. 현찰을 달라는 사람은 없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쉐어에서 방어복을 그때 불이 났을 때, 불이 나기 아니고 화산 폭발했을 때 방어복을 해준 게 1억 가까이 들여서 그때 해준 적이 있어요. 그쪽을 찾아서 소방서에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모시고 왔어요. 과테말라로 모시고 와서 병원에를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갈만한 병원이 없는 거예요. 국립병원으로 가야지 되는데 국립병원으로는 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소방서에서 전화를 하니까 바로 거기서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일이 하루가 못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만 너무너무 기막힌 거예요. 그날 저는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가서 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에 저희들이 황당한 거죠. 아니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구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항까지 모시고 왔는데 공항에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도중에 병원에서 내리려고 보니까 돌아가시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을 하자마자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근데 도착을 하자마자 또 이제 범죄자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셨던 분이라서 바로 교도소 경찰청으로 가시는 분이 있고 그래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가서 조사를 받고 다시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르죠. 이러한 절차들이 쉽지 않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저 JTBC 이재건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캄보디아 한인회와 한인 구조단이 거기 캄보디아에 납치됐던 사람들 뭐 가족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하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대사관이나 역사 쪽에서도 가능한 행정적 지원이었을 것 같은데 대사관이나 역사 쪽에서는 그런 지원이 없었던 걸까요? 그것은 충분히 영사관 쪽하고 한인회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고 또 저희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뭐 다 말씀드리려면은 좀 애매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외교부에서 다 책임지세요 하고 넘겼다고 치면 거기에서 그 문제가 100%다 해결되기 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차 방법보다는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바로 영사조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사조례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면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걸려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장에 와야 되거나 몸이 불편해서 일어나야 된다든가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서로 협력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지원하고 이런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저희가 아까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캄보디아 청년 취업 사기 당하신 분들 우선순위가 아니라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구조요청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하시는 경우에 저희는 언제든지 저희가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아까 저희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도망 나온 경우에는 한인회와 같이 협력해서 신변 보호해드리고 그리고 감금되어 계신 경우에는 저희가 그 틈을 이용해서 저희가 구조를 항상 지원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도 이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있는데 물리적인 그런 인원이 충분하지가 않고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일일이 다 대응해서 도와드리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영사님들의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인회가 같이 협력해서 대사관하고 협력해서 대사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사관에서 하시고 한인회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한인회로 넘겨서 한인회장님들이 저희와 같이 협력해서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YTN 정원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데 취업이나 사업자 갔다가 캄보디아로 납치된 사례 같은 게 있을지. 예,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사례 중에 한 분이
중국에서 그러니까 좀 해외에 여행을 가볍게 가셨다. 거기서 불법 체류를 좀 하시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좀 일을 하면서 지내볼까 해서 중국에서 좀 지내시던 와중에 아는 지인이 고수익으로 일할 수 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배를 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곳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도착을 했더니 캄보디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미립국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분이 미립국이 되었고 이분이 그 캄보디아 범죄단지 쪽으로 안내되어서 그쪽에서 일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셨고요. 거기에서 동강 나와서 저에게 구조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저희가 구조되기 거의 초창기 구조 요청을 받은 초창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분들을 신변 보호할 수 있는 체류 비용이라던가 숙식 비용이라던가 항공기 비용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려서 구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납치되거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 생겼을 때 이렇게 구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치되거나 이런 사기 당하기 전에 하나의 그 예방 대책 어떤 그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뭐 예방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건 저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처음에 예. 2023년 말 저기 하반기 때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자꾸 구조 요청도 오고 이래서 저도 참 고민을 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예. 그리고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여러 번 같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 이게 계속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은 지금처럼 취업이 안 되는 분들 위기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보호액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거에 속지 말으라는 건 이런 나라에서든 방송에서든 뭐 이런 광고를 좀 해소하래도 조금이라도 줄이지 왜 이걸 그냥 아무 그때는 나라에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전혀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걸 어떻게 좀 해보지 그러느냐. 다른 광고들은 잘하는데 이거를 좀 국민들을 좀 이거를 저걸 시켜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 이슈가 된 거는 지금 2025년 돼가지고 조금씩 이슈가 되다가 이번에 터진 거잖아요. 그런 상태죠. 맞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하는 예방에는 공익 광고가 계속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 말씀 참 잘하셨고요. 이제 저희들이 뭐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히려 이번 사건은 정말 한인들을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여행자 이 어떻게 보면 지역 사기도 여행자에 속하잖아요. 가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여행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지금 취업 사기라는 이름으로지만은 소리 없이 실종되는 거. 왜 실종이 될까요? 여행을 하는데 실종이 된다, 없다.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한 대응이 분명히 좋게 나오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계기가 아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YTN 전화입니다. 중국으로 납치된 사례 관련해서 그분이 이제 원래 범죄 조직원이셨던 건지 아니면 그분도 이제 흥미차 그렇게 가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뤘던 사례 중에 그분이 어떤 사례에 해당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중국에 가신 거는 저희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가볍게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유인하신 그분이 이제 범죄 관련자신 건지 아니면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브로커라고 저희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브로커라고 짐작하신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디로 간다라는 말이 없이 배를 태웠고요. 배를 태웠더니 바로
납치된 거죠. 납치되신 그분이 하는 말은 중국에 있는 어떤 다른 도서로 이동을 하는 걸로 알고 계셨는데 배를 타고 도착했더니 캄보디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브로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구조 사례 중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그분의 개인 사생활을 저희가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너무 공개적으로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뒤에 마이크가 얘기 안 돼. 마이크가 안 돼.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네. 좀 더 올려. 아까 말씀하시기를 캄보디아 구조를 하실 때 실제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판단해서 아닌 경우에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첫째로 그 판단 기준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신 분과 아닌 분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캄보디아 한일회랑 이야기를 했을 때는 거의 9대 1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긴급히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구조 요청서를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구조 요청서입니다. 여기에는 그 개인의 신변 정보를 저희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왜 그곳을 가게 되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걸 작성하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보를 자기가 떳떳하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조 요청서를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구조 대상자로 먼저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하인 회장님들과도 구조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서 저희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여쭤봤던 건데 혹시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신 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자면은 사실 캄보디아가 이제 경제적인 수준이 한국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나라에서 고액 알바를 한다는 그 설득 자체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된다고 보셨던 건지도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설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실제로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고 보이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정말 선량한 피해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캄보디아의 어떤 경제적 수준이 한국보다 낮은 만큼 고액 알바를 할 수 있다는 제한 자체가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범죄를 몰랐다고 소명이 될 만한 요소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캄보디아 청년 취업 사기에 이렇게 연루되신 분들을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조를 했을 때 구조 대상자의 상황이나 가정 형편에 대해서 저희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상황을 돌아봤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가정적으로도 불우한 환경에 처해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기회를 얻기가 어려우신 청년분들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절박함에 있어서 그런 무논리가 이성적인 상황에서는 그 무논리적인 상황이 이성적으로는 판단이 되겠지만 굉장히 절박하신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회라도 얻고자 기회를 얻고자 하려는 그 마음을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비율은 저도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대2 정도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8은 뭐예요? 분이 8인가요? 8은 순수하지 못하신 거고 아. 2가 순수한 의도로 가신 경우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네. 예. 저 채널A 배명현 기자입니다. 그 지금 보도도 그렇고 보통 캄보디아 위주로 보도가 되고 있고 말씀해주신 것도 이제 중국 사례는 거기서 이제 범죄 단체가 형성이 된 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이제 경유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구조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캄보디아 말고 제3국 뭐 라오스나 태국이랑 이제 국경도 붙어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치안이 너무 통제가 된 곳, 다시 말하면 라오스 같은 경우는 통제가 된 나라예요. 또 그 미얀마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독하고요. 그러나 캄보디아는 저소득 아주 그 후진국이지만 굉장히 그 자유스러운 그 일들 속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갔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80~90%가 캄보디아로 갑니다. 그거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의 기독교를 전파하기 좋은 장소인 부분도 있고 또 생활 패턴 자체를 굉장히 자유롭게 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왜 그런 것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캄보디아도 요 근래 이렇게 이슈가 돼서 그렇지 그렇게 날마다 뭐 이렇게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제가 2년 그간을 본다면 제가 그 호텔 앞에까지 갔다가 투숙하지 않았던 그때가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서세원 그 개그맨이 돌아가시고 그것도 이제 정말 흐지부지 됐잖아요. 뭐 누가 어떻게 뭐 독약을 탔느니 뭐 어떠니 하다가 아무도 누가 범죄를 해서 뭐 어떻게 된 게 없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되면서 이제 그 범죄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갔던 그 프로그램이 아닌데도 그런 과정에서 한 번 또 이슈가 되었고 또 2번 이슈가 되면서 완전히 프롬펜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범죄 단체들이 듣기로는 소문입니다. 한 3그룹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 조선족, 우리 중국 동포 또 한국인 연결되어져서 한국말이 통하는 라인이다 보니까 좀 더 기성을 부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문제인데.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라오스나 태국이나 다른 곳에서 뉴스나 TV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저희도 들어 알고 있지만 저희가 태국이나 그런 곳에서 구조 요청을 직접적으로 받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거의 캄보디아에서만 주로 구조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베트남에서도 연락이 온 적이 있고요. 중국에서도 연락이 온 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연락이 꾸준하게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뉴스 동포나루의 한은경 기자입니다. 오늘 이거 한인구조단 그 시스템, 변화된 시스템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우선은 저도 여기 부문으로 지금 활동을 이제 하고 있지만 제가 전에 그 10여 년 전에 프랑스에서 20년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마약 사건에 좀 억울하게 이렇게 연루됐던 TV에 나오시진 않고 이런 뒤에서 계셨던 분이 억울하게 갇힌 상황에 좀 1년을 제가 그 조기석방되기까지 좀 도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경험이 이번에 캄보디아 사건하고는 조금은 이제 사건에서는 다른데 굉장히 이제 참 참담했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사건 같은 거나 그런 사건은 좀 틀려도 그건 감옥에 계실 때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든 판사든 뭐 검사든 다 연결할 수 있는 제가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뭐 제가 혼자 6인 체제로 사람 하듯이 해서 중간에서 혼자 다 역할을 하면서 거미줄 형성을 시켜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조기석방까지 다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이제 시스템을 제외공간이 외교부랑 제외국민 보호나 자국민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 케이스가 됐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한인 구조단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손 놓고 국가가 손 놓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딘가는 누가 구조 요청했을 때 눈 감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되는 그 역할이 지금 이런 자리에서 그래도 사단법인까지 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건데 참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긴급 기자회견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한 건 뭐냐면 질문만 아니죠. 질문.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서두긴 한데 간단하게 그래서 질문을. 예 지금 캄보디아 사건 같은 경우는 취업 사기라는 이런 거가 잘못하면 현지에 있는 경찰과 우리나라 경찰과 외교부와 그리고 저희 하여튼 그런 공조 체제가 돼야 될 때 한인 구조단 쪽으로만 오히려 떠넘기는 그런 사태가 올까봐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인 구조단은 정말 그 신분이 좀 확인될 수 있는 분에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도피한 하나의 디딤돌 역할이나 그걸 하는 건데 이런 첨단 사기나 이런 거는 이게 뭐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사람이 죽음 생명을 앞에 두고는 구분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긴급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유기적인 체제가 돼서 민차원에서 같이 협조가 될 수 있어야지 오히려 거꾸로 떠넘기는 사태가 올까봐 조금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활동에 대한 걸 명확히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자분께서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의 비율에 대해서 아까 여쭤보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비율은 순전히 저희 구조 요청 오신 분 사례들 중에 저희가 이제 확률을 봤을 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캄보디아를 간 모든 청년의 비율은 아님을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회색 후드 기자분 하시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제 중앙일보 네, 저 중앙일보 김창룡 기자라고 합니다. 사실 저 방금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건데 이제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순한 의도든 뭐 순수한 의도든 어쨌든 이 사람들은 구조가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구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지 그 단체 입장에서 그게 궁금하니까 이 잘못을 따지는 건 어쨌든 한국 와서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할 일이지 구조단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게 기준이 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현지에 가서 또 구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구조의 기준은 우리가 뭐 누가 해야지, 우리가 해야지, 네가 하냐, 네가 해야지, 우리가 하냐 이런 기준보다는요. 일단은 구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저희가 일단 한인회, 영사관 같이 협력을 바로 합니다. 그 전에는 그 제도가 잘 안 돼 있었는데 지금 일단 전화하면 서로 유기적 관계를 합니다.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 누가 먼저 내가 먼저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영사분들이 그게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우리만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미처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같이 공유하고 서류 같은 거 필요한 거는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인회에서도 그럼 우리가 이제 비행기 표값을 그러면은 우리가 내겠습니다. 또 어떨 때는 아주 잘 돌아가는 한인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잘 안 돌아가는 한인회가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 비행기 표값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럼 3분의 1씩 뭐 냅시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도 그 주체보다 그러니까 구출하시는 게 주체가 이제 한인 구조단인 거고 네. 객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객체들의 의도가 뭐 불순했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뭐 어쨌든 뭐 의도에 나빴는데 방금 피해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예. 피해자인데 아까 팀장님이라고 하신 분께서 얘기하시기로 이제 불순한 의도인 경우 뭐 이런 거를 제출하기 꺼려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또 이제 불순이 뭐 8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만 사실은 구출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런 된 이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의도를 따지는 그 이유가 궁금한 거.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는데 그런 상황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천년에서 엄청나게 속을 썩인 사람이 있었어요. 속을 엄청나게 썩여가지고 한마디로 한인사회에서 저거 왜 빨리 안 죽나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진짜 식물인간이 됐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인에서도 아예 안 돌본 거예요. 아예 돌보지 않고 저건 잘 죽었다 이래 됐는데 그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죽지 않았어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식물이 돼가지고 그래 됐는데 저거 이제 서로 안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 달이 지나니까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나왔어요. 3천만 원 나왔는데 이 사람 한국 사람 아니냐? 한국 사람이라면 한인에서 뭐 하느냐? 데려가야지.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저거에 빨리 안 죽나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모르겠다 이러시면 당신은 한국 사람 아니요?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우리 그때 당시 한인의 사람들이 회의를 했죠. 회의를 하면서 이거 진짜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인데 우리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게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머리를 썼는데 마치 그 병원이 국민병원이에요. 그 이제 공산당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부 금일봉하고 또 이렇게 감사패하고 주고 병원이랑 그냥 나라에서 없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중환자를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가지고 왔는데 한국에서도 병원에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한국에서도 안 받아주려고 그래가지고 종합병원에 왔는데 안 받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당신 책임지시오 하고 우리도 그분을 놔놓고 와버렸어요. 원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어떻게 책임도 안 지고 어떻게 음악 갖다 놓으면 어떡합니까? 막 쫓아나와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건데 병원에서 이거 안 받으면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또 그쪽 병원에서도 사실은 주민등록증도 없고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 직원이 얘기합시다. 동사무소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환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지금 누가 심사를 보는 건데 중환자실에서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동사무소에도 또 한바탕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질문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병원비 처리를 하고 이제 의료보험처리를 하고 이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는 고조하고 누구는 안 고조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든지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한국에 데려오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다시 좀 설명을 정확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얼마큼 잘못했고 얼마큼 잘못하지 않은 걸 저희가 어떻게 잣대로 저희가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거를 저희가 판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요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많이 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개인 정보라든지 왜 자기가 왔는지에 대해서 떳하지 못한 경우에는 작성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작성해 주셔야 저희가 구조 접수가 되는 거거든요. 왜 이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셨는지 알아야 저희도 구조 사례로 남길 수도 있고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는 이유를 저희가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구조 요청서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조 요청서를 받을 때 저희가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거짓과 숨김을 하지 말아달라고. 각 항목대로 자세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되 거짓이나 숨김 없이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구조 과정에서 이분들이 거짓을 하거나 숨기는 게 있으면 아주 다 밝혀져요.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 구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어져야지 저희도 수월하게 구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거짓과 숨김 없이 구조해달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좀 당부해야 될 것은 이런 구조 요청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조와 숨김 없이 작성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지 못하고 발각이 되는 경우에는 구조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충분히 드립니다. 네, 그런 먼저 구조 작성을 할 때 그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탈락이 되시거나 작성을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구조를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잣대로 저희가 뭐 그분들을 선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에서 하시는지 뭐 현지에서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도 함께 여쭙습니다. 현지에서? 예. 어떻게? 필요한 현지에서 구조가 필요한 현지로 뭐 직접 파견을 나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제일 그 해외 자체는 이미 우리도 낯선 곳이고 다 낯선 곳이기 때문에 현지에 사는 한국인이 한인 회장 중심으로 갖춰진 곳에서 협조를 구하고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조라고 하니까 다 막 어렵고 다 막 주거지경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누구 말 같다는 도박할 돈이 없어가지고 돈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냐 뭐 이런 사람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도 그 행위 자체는 나쁘고 그렇다고 도박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형태의 사람은 있다는 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신당 기자라고 하고요. 어디? MBC. 아 예. 여기 안 되는 마이크. 네? 아니 저기.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올려줘야지. 말씀하시기 질문을 그럼 질문하시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MBC 문다영 기자라고 하고요. 그 구조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달에 신고가 30건 정도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구출을 한 사례가 4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취업 사기 청년이 구출을 희망했으나 구조를 하고 싶었으나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경우는요. 그 경우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밝히고 싶지 않다 하면서 스스로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고를 했다가 아이고 뭐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 된 사람은 구조 요청을 했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 요청을 했다가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 돈을 좀 그 내용은 모르지만 친구들이 돈을 줬다든가 또는 뭐 해가지고 안 해도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고 또 제가 여쭤보는 건 두 양쪽이 모두 구조를 희망하는데 실패한 사례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갇혀 있어서 감금돼 있을 때 도움을 요청했다가 연락이 끊어져 버립니다. 연락이 아예 연락이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할 수가 따로 없죠. 우리 연락해도 안 되고 하니까. 그게 한 몇 건 정도 되는 걸까요? 그거를 건수를 정하지는 뭐 아직 모르겠어요. 네, 그 구조 요청하는 게 있어서요. 거의 구조 요청이 들어오면은 특별한 아주 특별한 그런 문제가 없는 한은 들어와요. 다 구조 요청 우리가 이제 구조를 위해서 들어와요. 근데 지금도 구조 요청을 해놓고 지금도 미뤄져 있는 건수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건수들은 왜 못 오냐면 그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결정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들어와 봐야 가족들은 인연이 다 끊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통만 해놓고는 지금 걸려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가끔 전화를 하죠. 연락을 하죠. 어떻게 지내시는지. 본인이 첫째 우리 조건은 그거예요. 나는 한국으로 가고 싶다. 내 조국으로 가고 싶다. 죽어도 내 한국에 가서 죽고 싶다.
이런 첫째 조건은 그분이 본인이 한국으로 오고 싶다는 의도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는 못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까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에 관련돼서 질문한 것 같은데 그게 요 근래 정복돼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 건 아닙니다. 많지 않습니다. 예. 다른 없으시면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